지역 측면에서는 청주의 반이 상당군입니다. 43.4%가 상당군이야. 상당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활동 반경이 넓더라고요. 시기를 못했기 때문에 근한 1년 반 이상 계속 지역의회장 활동을 해요. 우선은 겸손, 소통, 상생. 저는 이제 그 세 가지를 꼽습니다. 우선 지도자는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말 잘 귀담아 들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상생이라는 게 계층 간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시 지역 농촌을 아우르기 때문에 5개 면지역인 옛날 청원군 지역, 또 원래 원도심을 끼고 있는 8개 동지역, 이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겸손, 소통, 상생 이 세 글자를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세의원의 일은 그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률을 제정 내지는 개정하는 일입니다. 사실. 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해왔는데 30년은 중앙부처에서 10년은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7급으로 들어와서 최고위인 관리관까지 이 관련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직접 관여를 해왔다는 거죠. 특히 충북도의 경제통상국장, 또 청주시의 부시장, 충북의 부지사, 또 중앙부처에는 과장부터 제도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지방재정세제국장, 지방재정세제실장까지 모든 걸 이제 아우러서 해왔던 지방의 지역의 경제와 재정 분야에는 나름대로 이제 일가견이 있는 경험을 쌓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명예퇴직 후에는 새마을운동총회 사무총장을 1년 1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조직으로서의 어떤 총체적인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이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들은 2017년에 내려와서 시장 경선에 제가 뛰어들었거든요. 2017년 9월부터 시작해서 청주시장 경선을 18년 5월 8일 날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8개 동 5개 면 상당구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의 여러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살린다면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이곳에서 공부했고 지방행정, 중앙행정, 정치까지를 아우른 이러한 경험들은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SNS나 이런 언론, 방송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힘은 들더라도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이제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상당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역점을 두었던 것이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라고 이름에서 그런지 대학생 청년위원회가 사실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와서 제가 지역위원장 와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게 대학생위원회 청년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우리 지역마다 다니면서 애로는 뭐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되는 건지를 생생하게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공약화도 했으면 하고 실제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지역에 필요한 몇 분들하고 만나서 지역의 현안을 들어보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이걸 좀 귀담아 듣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대학생위원회가 개략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이 넘는 걸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이제는 물론 쉽지 않지만은 정치도 참여하고 또 왜 선거가 중요하고 투표가 중요한지 스스로도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청년 대학생론의 활발한 활동은 좀 필요하다고. 우리 5개 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 살리는 방법은 저는 크게 3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국가 바이오 농업 밸리, 즉 국가가 농업 지역으로 자꾸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치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상당구에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적인 공장만 입주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준수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좀 계획적으로 조성을 해서 농촌에도 21세기 ICT 강국 대한민국 오늘날의 우리의 농촌, 우리 농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될 거냐,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농장이 아닌 구롱지에 온실과 태양광 풍력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러면 우리 시대의 최첨단의 온실이나 풍력, 태양광을 활용한 20에서 30세대의 젊은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농촌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범마을이 하나, 두 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우리 젊은이들도 농촌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자녀 키우면서 문화생활, 여가생활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우리 송안동, 중앙동의 원도심, 영운동의 원도심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 생활의 여건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방서 동남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고 있는 신도시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지역에는 그러한 스포츠 시설이나 전시, 문화, 또 터미널 같은 걸 통해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큰 틀에서 보면 농촌, 원도심 지역, 새롭게 뻗어나는 이런 도심 지역, 이런 걸 나누어서 제가 공약을 이제 복개가 아니라 오히려 복귀한 걸 걷어내야 되는. 네. 그래야만 우리 도시가 산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정말 청계천을 복귀했을 때는 과거 개발 시대는 그게 맞지만 이제 우리가 소득이 3만 불, 4만 불을 바라보면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제 복귀된 걸 걷어내서 생태하천으로 잘 갖고 나가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질과 이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옛 모습을 살려서 우리 애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우리가 진정한 우리 참 청주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 보존도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것이 오히려 개발인 거죠. 사실은 잘 보존하는 게 개발인 겁니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 이거에 대응해서 정말 수많은 정책을 해왔는데 과연 실효가 있었느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법을 찾을 거냐. 저는 우리 전통 가족제도에서 좀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기들 그 0세에서 2, 3세까지의 그 기간 봐줄 걸 못 찾아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60세에서 70세까지는 너무 젊고 건강하신 거죠. 어쨌든 3세대 즉 부모님을 모시고 젊은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밖에서 출입문이 2개고 안에서도 부모가 공간이 별도로 구획되거나 옆동에 맞물려서 짓거나 해서 그런 쪽에 사시는 부부나 그 부모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다든지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든지 해서 그러한 육아와 출산과 고령에 따른 이 부담, 이런 것이 통으로 총체적으로 접근이 되면 일정 부분 나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권자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원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당선 가능성이 낮은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쪽으로는 투표하지 않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표의 분산은 있겠지만 그거에 따른 그런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구분된 표 분산이 돼 있지만 그러나 중간지대의 부동층 이런 층들이 여하이 어느 후보를 선택해서 표심을 좀 줄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저는 그간의 경력이나 지역을 다니면서 저의 모습을 보여준 이런 것들을 우리 상당부의 유권자들 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설령 3자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위축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면 돌파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가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초기에 많은 걱정은 있었지만 선진국에서조차 대한민국의 투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된다는 말 정도로 마스크 문제 때문에 조금은 좀 걱정이 있었지만
그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 하에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하니까 나온 현상이고, 원자재 수급도 다변화되면서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면 대통령님의 겸손함, 또 정말 우리 정부의 투명한 이런 처리, 또 신속하고 정확한 이런 것들이 모범적인 하나의 좋은 사례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충청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또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이 수도권 일극화의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도 충청권의 행정수도도 조성돼 있고, 또 세종역, 세종 청사 문제, 아니 세종 역사 문제, 또 오송역 이런 문제가 좀 얽혀 있는데, 이제는 좀 더 큰 틀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틀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우리 민주당 집권 여당의 후보들이 조금 더 열심히 선전을 해서 어떤 국정에서의 핵심적인 역할, 국회 내에서도 조금 더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서 있어야만 그러한 그 현안을 대응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권의 어떤 여야 대진표를 보면 절묘하게 잘 맞아 있습니다.